자, 오늘 여러분 배울 지문은 과학기술 1 지문입니다. 154쪽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이 항상 좀 어렵습니다.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림까지 나오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론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자,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지문은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학생이 A를 읽고 스스로 질문한 내용과 그 다음에 내가 찾은 답을 기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뜯어보면 알겠지만 제일 첫머리에 항상 오로라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아, 오로라가 이 글의 핵심 제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A를 읽고 질문한 내용이니까 A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은 내가 찾은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연결은 본문하고 상관이 있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이 질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있는 답이 본문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 있는 답이 이 질문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동문서답이라고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로라는 왜 새벽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왔는가? 이름이 새벽의 여신과 연관된 것 같은데 왜 그렇냐? 자, 또 두 번째, 다양한 빛을 내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 태양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냐? 네 번째, 자기 폭풍과 어떤 관련이 있냐? 다섯 번째, 지구 주변 자기장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역시나 한번 먼저 훑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고, 1번에 자색광은 녹색광이나 적색광보다 에너지가 크다. 자, 빛이 여러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좀 자외선, 적외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풀면 되는데, 일단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색에 따라서 에너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풍을 이루는 각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산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일 가능성이 높다. 자, 산소 원자, 우리나라. 네 번째,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충돌하여서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여러분,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엔 잘 나옵니다.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긴 봤었을 겁니다. 국어 지문에서 과학 지문, 특히나 원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옵니다.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바닥 상태가 된다.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그게 빛인지 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암튼 이런 4번 선지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들떴다는 건 원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올라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텐션이라고 얘기하죠. 텐션이 떨어진다, 텐션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에너지가 막 넘치고 활발할 때는 텐션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들뜬 상태인 거죠. 반면에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소모해서 피곤해진 상태면은 텐션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뜬 상태는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바닥 상태로 된다 그러는 거는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질소 분자를 이온화하는 데에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하는 데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이온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온화라는 건 전자 분리를 해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중간에도 나오지만 양이온이랑 그 다음에 전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 내버리면 이제 이온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런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보면 전부 다 이제
이온화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붙이면서 적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2번에 틀린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브라운관이 나옵니다. 브라운관과 그 다음에 오로라를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것도 틀린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봐야 될 게 많죠, 지금. 자, 틀린 거 고르는 거고, 1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난다. 저절로 일어난다. 두 번째.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거는 왠지 맞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을 한번 뜯어보세요.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라는 거는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빛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붕괴된다는 거는 나눠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대강 맞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자가 준안전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준안전 상태라는 말도 보이네요.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붕괴가 두 번 일어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들뜬 상태에서 준안전 상태로 전이할 때는 준안전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네요, 그죠? 자,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가 나오면 주목합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인 오로라는, 자,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우리 아까 1번에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서 극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자, 선지에 요런 우리나라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었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해서 적기라고도 부른다. 자,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적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뒤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다 이런 말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빛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선지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놔야 된다. 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자,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입자가 방출돼서 지구 상공에 있는 공기 입자와 부딪혔을 때 색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오로라다. 자,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과 자기 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다. 자, 입자 이름이 태양풍이랍니다. 그죠? 자,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자,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 보이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자,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자, 지금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중성을 띈다 이런 말이 같이 나오니까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에서는 이게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선지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2번에 2번과 좀 연관지어서 보면 되겠죠. 2번에 2번 보면 태양풍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지으면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이 중성이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섞여 있을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요 양이 비슷하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
중성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과학 지문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자극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여기 위에다 그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안에 분명히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었었는데 어떤 특정 자극을 주게 되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플러스 다 있고 여기 마이너스 다 있고 요렇게 되면은 요쪽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이때랑은 다르겠죠. 그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 살펴봅니다. 자, 이 플라스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이 된다. 자,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 태양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때 대량으로 방출된다. 그게 태양풍이다. 그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터져 나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 선을 따라 움직인다. 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오로라랑 연관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위 적혀져 있는데 지금 오른쪽 각주 보면 전자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자, 여기 있는 수백 전자볼트 에너지를 말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 것 같죠. 자,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에 의해 수킬로 전자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 자, 서브스톰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입니다. 그죠? 어디서 일어나는지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플레어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였었고 태양에서의 플레어 때문에 태양풍의 입자가 쫙 쏠려서 나오는 겁니다. 쏠려 나올 때 지구에서 대부분 흩어지는데 일부가 들어오면서 서브스톰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서브스톰이라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수킬로 전자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된다. 고에너지라는 말이 보이니까 앞에 있는 그냥 전자볼트보다 킬로가 붙은 이 킬로 전자볼트가 훨씬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속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서브스톰의 역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된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 뭐 필기가 돼 있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살짝 올라가서 자, 지금 여기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 중점 계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문과 연관지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정정하거나 좀 더 쉽게 보완해서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었고 자, 태양에서 플레어가 터진다 그랬죠. 지금 여기 밑에 있듯이 자, 플레어가 터지게 되면 플라스마 상태로 있던 태양풍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빵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온 우주로 퍼지게 될 건데 자, 우리 지구 근처로 오게 되었을 때 지구 근처에 있는 대기 입자, 우리 지구에 있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에 있는 공기에 있는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색은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 적혀 있었죠. 다양한 빛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일단은 지구 상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레이엇이 다량으로 터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지구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일부가 자기력 선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일부가 자기력 선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브스톰이라고 하는 자기 폭풍을 겪게 됩니다. 이건 지구에서의 현상이죠. 지구에서의 현상인데 이걸 겪게 되면서 에너지가 고에너지로 가속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자,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그 이제 위에 떠 있다가 자기력선 따라 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자,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한다. 자, 나와 있죠? 대기와 충돌하면서 자,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자, 잘 봐보세요. 하강한 입자들, 여기는 입자는 어떤 입자입니까? 태양풍에 있던 입자들이죠.
태양풍에 있던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여기는 질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는 여기는 대기 안에 있는 것들이죠. 대기 안에 있는 것들,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온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자로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들뜬 상태, 텐션이 올라간 상태, 에너지를 푹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여기는 태양풍이 원체 고에너지로 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자,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설명이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바닥으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된다. 그럼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도 커질 거고, 그럼 나오게 되는 빛도 다르겠죠. 자,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은 짧다. 요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파장의 빛. 왜냐하면은 빛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어떻냐 이런 선지가 있었으니까요. 요 부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뭐 이거 뭡니까? 옹스트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4의 자색광, 그 다음에 4278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자,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자, 에너지가 적어서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는 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였었냐면 질소였었습니다. 질소. 자, 질소가 이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3000대, 4000대 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옹스트롬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각주를 참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각주 보면 자, 전자기파의 파장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는 이 숫자는 전부 다 길이입니다, 여러분. 길이. 자, 그래서 길이 표현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고, 자, 자색광, 청색광 나와 있는데 자색광이 3000대, 청색광이 4000대. 근데 바로 위에 보면 짧은 파장일수록 에너지 차이가 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단 얘기는 여기 있는 자색광이 3으로 시작하고 청색광이 4로 시작하니까 자색광이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 고로 에너지 차이가 자색광이 훨씬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질소가 이온화돼서 방출된 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온화될 때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나뉘는 게 이온화라 그랬었는데, 자, 질소가 이온화되면서 나오게 된 전자를 의미합니다. 이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서 분리된 거니까요. 분리된 이제 나온 것들이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른 것들을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산소를 들뜨게 할 수는 있다. 자, 이 말도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질소랑 산소의 관계를 보았을 때 질소가 좀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질소가 힘이 좀 약간 약해지게 분리가 되어서 다른 건 못하지만 산소는 들뜨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상태로 전이하면서 준안정상태. 우리 아까 뒤에서 문제 선지로 봤던 것 같습니다.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577의 녹색광을 방출한다. 자, 산소는 5577. 자,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300의 적색광을 방출한다. 자, 지금 보니까 산소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들떴다가 준안정으로 갔다가 준안정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 내려오듯이 단계적으로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숫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녹색광은 5로 시작하고 적색광은 6으로 시작합니다. 적색광이 숫자가 제일 높죠. 그럼 여기는 적색광이 에너지가 제일 적은 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에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2번에 1번. 자색광은 녹색광이나 적색광보다 에너지가 크다. 자색광이 길이가 제일 짧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3번도 우리가 이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 적색광,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보았을 때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적기라고 적혀져 있는 거 기억납니까? 적기.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적기라 그랬는데 붉은색은 지금 보니까 6300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가 들떴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녹색광이랑 적색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번처럼 추측하는 거 나쁘지 않죠. 맞는 설명이라 보면 되겠고, 자 2번에 5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소 분자를 이온화하는 데에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하는 데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빛의 종류를 보았을 때도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색광이나 청색광이 녹색광이나 적색광보다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거 일단 확인이 될 수 있고, 그 뒤에 말도 보았을 때 질소가 이온화되었을 때 그 이온화된 전자가 산소를 들뜨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못하지만 그만큼 질소 쪽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5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이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 자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는 걸 복사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 원자 복사 붕괴 네모 쳐져 있네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4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자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 자 녹색광 산소와 연관된 거였었는데 산소 원자니까요. 자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는 0.74초 자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선지 5번쯤이었었죠. 시간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다. 여러분 시간 봐보세요. 지금 차이가 조금 크죠.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초도 채 안 걸렸는데 두 번째 방출 같은 경우에는 110초나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에서 좀 걸립니다. 시간이 이해하는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런데가 나오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복사 붕괴가 뭐였었습니까? 빛을 내보내는 거였었는데 빛을 내보내려면 어땠어야 됐죠? 태양풍 입자랑 그 다음에 대기 입자, 요게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죠? 요게 서로 부딪혔을 때 빛이 일어나는 건데 요게 일어나기 전에 라고 돼 있죠. 그게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입자들끼리 충돌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태양풍 입자와 대기 입자의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즉 여기 있는 입자는 태양풍 입자와 대기 입자 간의 충돌이 아니라 대기 입자와 대기 입자 간의 충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 자,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므로, 자,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대기의 밀도가 높다는 거는 그 특정 공기 부피 안에, 공간 안에 이제 그 산소나 질소 입자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밀도가 높은 거죠. 그죠? 쉽게 예를 들면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을 올라가고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산소가 희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고산병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간은 다 같은데 산소 입자의 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소 입자의 밀도가 여기 지표면은 높은 반면 산으로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자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봅시다.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붕괴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대기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왜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습니까? 산소 입자들 간의 충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이제 뭐 당겼다가 멀어졌다가 이러기 바쁘기 때문에 태양풍 입자와 충돌해가지고 빛을 내는 단계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자,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 그래야지 복사 붕괴가 일어난다. 자, 녹색의 오로라는, 자, 녹색 오로라는 1차였습니다. 그죠?
자, 1차 붕괴가 일어나는 1차 안정상태로 내려가는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적색의 오로라가 오로라는 자, 대기가 희박한 250km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 붕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자, 요 말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0.7초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적색 같은 경우에는 1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이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적색의 오로라가 생기니까 이 110초 동안 충돌이 태양풍과 대기 입자 간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산소 입자들끼리 충돌을 계속하게 되면은 빛의 방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자, 녹색 오로라는 0.7초만 있으면 됩니다. 0.7초만 있으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밀도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고도가 낮은 곳이 밀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약간 높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적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으면 잘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은 상공 높이 올라가야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중간에 문제를 볼 게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서 4번 한번 봐보세요. 자, 4번 펼쳤나요? 자, 4번 내용이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와 연관된 문제였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요 내용이 나오고 단락이 끝났잖아요. 그죠? 단락이 달라지면 주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 기술 지문은 꽤나 명확한 편입니다. 그 해당 단락에서 선지가 많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1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난다. 이것 좀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데 네모칸 바로 위에 보면 요거 보이죠? 자, 4번에 1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해당 단락 전체에서 다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전이한다, 뭐 바닥 상태로 내려온다 이런 말들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참고했을 때 4번에 2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원자가 준안전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요거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전이라는 말 보이죠? 전이라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들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준안전 상태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안정 상태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전이 되는 상태는 이 부분을 얘기하죠. 요 부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이 전이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준안전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평평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이 될 때 방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준안전 상태에 있을 때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추측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들뜬 상태에서 준안전 상태로 전이할 때는 준안전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거는 에너지 길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녹색이 5000, 처음에 1차가. 자, 그 다음에 적색이 6000, 요게 2차입니다. 근데 봤을 때 여기는 녹색이 그래도 짧은 편이죠. 질소랑 비교하면 비교할 게 아니지만 여기 1, 2차 구분했을 때는 그래도 적색광보단 녹색광이 훨씬 더 짧으니까 에너지 차이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자, 4번 선지 읽어봅시다.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그럼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원래 시간은 0.7초 1차가, 그 다음에 2차는 자 110초인데 이렇게 110초인 이유는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서 이렇기 때문이다 하면서 인과관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또는 시간이 이런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뒤에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진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단락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0.74초다, 110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대기의 밀도와 연관지었습니다. 즉 첫 번째 붕괴 때문에 두 번째 붕괴가 달라진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에서 80도 사이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이쪽 그림 지우고 좀 봐야 되겠네요. 요 그림과 연관된 거니까요. 자, 지우고 봅시다. 자, 60도에서 80도랍니다. 위도를 얘기하는 건데, 극지방은 여기 끝부분이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에서 80도는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자, 계속 읽어보면, 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태양풍, 플레어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서브스톰 이런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기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림에서 AB는 자기력선인데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그 A, B 있으면 B가 좀 약하겠죠.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강하다는 거는 안쪽에 있는 A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자, 고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답니다. 안에 있는 것일수록. 자,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 고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 자,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서 약한 애들이니까요. 자, D 지역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쭉 따라가면 요렇게 따라가면 D지역, 여기죠.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A에 끌려서 위도가 낮은 C지역에서 조금 더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극지방보다는 약간 낮은 곳에서 오히려 더 강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 변하는데 지리상의 북극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 북극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자, 본문 다 읽었습니다. 세종, 조선 왕조실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지금 두 문제 남아있죠? 자, 해결될 수 없는 거 찾아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해결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1번. 자, 새벽의 여신에서 이름 따왔다.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지금? 이게 있긴 한데, 본문에. 왜 하필 이걸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맞는 설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로라가 좀 약간 새벽녘에 밤이고 새벽이 돼서 약간 선선한 느낌도 주고 그랬을 때 신비롭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새벽의 여신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없잖아요. 본문에 없으면 언급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오로라가 다양한 색의 빛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괜찮죠?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 이를 따라서 에너지 크기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소가 컸고 산소가 적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로라와 태양의 활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플레어 나와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오로라와 자기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기폭풍의 역할은 뭐였었습니까? 서브스톰이라고도 했었고 에너지를 고에너지로 가속한다. 요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내용 보면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극선에 붙잡힌다. 자, 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 뒤에 위도 60에서 80 사이에 강한 오로라가 형성된다. 요 내용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자기폭풍과 이 부분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질문하기 내용 적절합니다. 내가 찾은 답 여기 이 내용도 본문에 있긴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거죠. 자, 근데 5번. 오로라와 지구 주변 자기장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오른쪽에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바로 우리 표 위에 있는 지문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3번 문제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 집어넣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바로 연관된 거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고. 자, 브라운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옛적 팁인데 배가 볼록 나온 뒤가 뒤통수가 툭 튀어나온 그런 팁입니다. 자, 브라운관은 전자빔의 작용을 통해서 영상을 나타내는 특수한 진공관이다.
자, 전자총에서 가속된, 가속이란 말 보이네요. 가속된 전자빔은 형광면에 발라놓은 형광물질과 충돌하면서, 충돌한다. 라는 말도 보이고요. 형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전자빔이 형광물질과 충돌해서 형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큰 기준점이 되겠죠. 자,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 부분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본문 내용과 연관지었을 때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였었습니까? 자, 태양풍이 있으면 이것 중에 일부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고 지구에 있는 대기 입자와 충돌하는 거였었죠? 충돌하는 거였었고, 말이 충돌이지 느낌은 어떻습니까? 태양풍이 그냥 들이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기 입자가 요게 1번, 요게 2번. 그러면 대기 입자가 들떴다가 쭈루룩 내려와서 안정화되면서 빛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빛이 오로라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번 엮어보세요. 제일 좀 확실한 건 뭐죠? 제일 확실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빛이 오로라에 해당되겠죠? 이것과 연관된 게 여기 니은 영상입니다. 요게 오로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들떴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 대기 입자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기 칸에서는 형광물질이 들떴다가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형광물질이 대기 입자라고 보면 되겠죠? 대기 입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속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속되는 것과 연관된 건 하나밖에 없죠. 뭐였었습니까? 서브스톰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브스톰.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마지막 전자빔은 뭐죠?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전자빔이 뷰로옴으로 인해서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빔이 형광물질과 충돌한다 그랬으니까 대기 입자와 충돌하는 게 전자빔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태양풍, 태양 입자가 되겠죠. 자, 정리되나요? 자,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진 공간은 그냥 그 공간 하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굳이 본문과 연관 지으면 이제 뭐 대기 공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살펴봅시다. 자, 1번. 자, 오로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니은에 대응한다. 자, 확인했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서브스톰, 자기폭풍입니다. 서브스톰은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를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리을과 같은 역할이다. 자, 확인했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밀도가 낮아야 된다. 밀도가 낮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그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은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려서 태양풍과 부딪혀서 빛을 낼 그런 단계까지 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인데 그런 점에서 디귿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귿이 지금 보면 그냥 진공관을 의미하고 있죠? 진공관. 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기체 입자 수가 적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기 있는 기체 입자는 태양풍과 부딪히는 그 기체 입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보기에서 전자빔과 부딪히는 게 진공관입니까? 아니면 형광물질입니까? 여러분, 형광물질과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광물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귿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차이가 좀 생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형광물질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서로 뭐 지들끼리 충돌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점. 뭐 비슷하죠. 지금 들뜨게 만든다. 태양풍이 들뜨게 만들었었고 전자빔이 가속되면서 형광물질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 다음 5번째. 질소 분자들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미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질소 분자도 대기 입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다 살펴봤고,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내용.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꼼꼼히 하겠습니다. 태양풍,
후루룩 나오고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지만 일부는 들어온다. 지구 서브스톰 통해서 가속돼서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대기랑 부딪힙니다. 여기 있는 이 대기는 공기였었죠? 공기, 질소, 산소 이런 걸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과 부딪히면서 질소, 산소를 이온화하고 들뜨게 만드는데 이온화된다는 거는 뭐였습니까? 양이온이랑 전자 이렇게 분리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구분과 연관지었을 때 파장 길이가 짧은 것일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질소가 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고 산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장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 질소가 이온화되었을 때 그 이온화된 전자가 또 산소를 들뜨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 준안전 상태, 바닥 상태 두 단계로 나눠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이 공기 내의 입자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복사가 안 일어나고 운동 에너지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을수록 오로라가 발생하기엔 유리하다. 이런 말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했습니다. 복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